이 시간에는 이제 가정법 마지막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은 다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인 부분만 조금 남았는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독해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암기해야 될 것들은 꼭 암기하고요. 앞쪽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조금 어떤 게 어렵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꼭 먼저 선행해서 공부를 해둬야지, 만약에 그 부분을 계속 좀 미뤄두고 하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워지고 문제를 풀면 틀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자체가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도했던 바가 또 완전히 또 계획에서 어긋나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도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앞쪽에 뭐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꼭 먼저 공부를 해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냐면 부정문 고치는 거. 가정법 고칠 때 반대로 가정해야 되니까 부정문 고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가정하니까 긍정문으로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좀 전에 if가 생략이 되면 의문문 어순으로 바뀐다. 근데 의문문 어순으로 못 바꾸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딱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12시제의 형태예요. 12시제의 형태가 익숙한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외워두면 그걸로 계속 응용이 가능한데 그 12시제 형태 하나를 못 외워가지고 응용을 못하니까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그 부분 암기하는 것 자체라는 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보완을 하고 또 이제 수동태로 넘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수동태에서도 방금 했던 기초 부분이 계속 중요해요. 부정문 고치는 거, 의문문 고치는 거, 그 다음에 12시제의 형태, 역시 수동태에서도 중요하니까 가정법이 끝나고 나면 수동태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기초 부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추면 거기에서 재미가 붙어서 탄력이 붙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히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기초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중에 이제 기초 강의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그런 기초 강의는 일단 이제 중간에서라도 이제 기초 강의가 진행이 되면 꼭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중간이라도 수업을 듣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금 막혀있던 부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잘 고려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가정법의 변형이라고 그래서 전 시간에 설명을 다 끝냈는데, 이제 마지막이 이거잖아요. if절 대용어구라고 해서 전치사가 대신할 수 있고, 부사나 부사구가 대신할 수도 있고, 부정사가 대신할 수 있고, 분사구문 대신할 수 있고. 근데 부정사와 분사구문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아까 설명도 일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설명을 빼기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어가 대신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전치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여기서부터예요. 전치사가 if절을 대신할 때 어떤 전치사가 대신하냐면 딱 3개예요. 하나는 without이요. 그리고 without의 동의어 but for. 그러면 이건 한 단어, 이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전치사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제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without이란 전치사가 가정법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문장하고 쓰였을 때는 해석을 뭐뭐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에서 쓰이는 without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if절 대신에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without, 여기 but for는 이 뜻에다가 뭐뭐 라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without과 but for는 이 뜻이에요.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이것에 이제 반대말도 있겠죠. 그 반대말이 with예요. 전치사 with. 그리고 with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또 명사가 와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with는 뜻이 당연히 무엇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뭐뭇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없다면과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without, but for, with는 전사 without, but for, with는 if절을 대신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without이랑 but for를 보세요. 이제 시험에는 이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공부를 추가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요. 그럼 이제 without과 but for가 나왔으면 이게 if절 뭐 대신 바꿔 쓴 거냐? 그걸 외워야지. 여기부터 잘 들어요. 만약에 가정법 과거에서 without이 나왔다. 가정법 과거였다고 해요. 그럴 때 이때 without은 이것 대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 가정법 과거라면 without은 이것 대신에 쓴 거예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이걸 암기를 하세요.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뒤에 명사는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거 하나도 안 변하고 완전히 암기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돼. If it were not for. were라는 건 가정법 과거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비동사 뒤에 not 붙였고 전사 for. If it were not for. 이걸 외워요. 자, 그리고 이것에 이제 변형되는 형태를 두 가지를 더 적어줄 테니까 여기는 잠깐 놔두고. 근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만약에 without과 but for가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 그러면 뭐 대신 쓴 거냐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방금 이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걸 보완을 한 다음에 공부를 추가로 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가정법 하면서 특히 12시제 형태 얘기 많이 하잖아. 처음부터. 자, 여기를 봐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이걸 쓸 수 있어. 그러면 without이랑 but for가 가정법 과거 완료랑 쓰였다면 if절이 그럼 또 뭐가 되냐? 이걸 새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면 되거든. 그런데 12시제가 되는 분들은 바로 바꾸거든요. 여기서.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못하니까 이걸 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바꿀 수 있나? if를 그대로 써요. it도 쓰고 were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쳐라. 그러면 과거 완료로 고치면 되잖아. 그냥 12시제 형태. were를 had been. 근데 had가 조동사. 그러면 여기 not 부정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해요. had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명사 오면 되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빨리 12시 형태를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without과 but for가 가정법 과거에서 쓰였다.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쓰였다. 그럼 이것들은 이것 대신에 쓴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 그리고 이제 또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이제 변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형은 추가로 이제 알면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해서 이제 외웠어.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걸 놓쳐버린 사람들은 문제를 못 맞춰요. 뭐냐면 without하고 but for는 이걸 봐가지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아야 이걸 이렇게 고치거나 이렇게 고치거나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 설명 하나를 놓친 사람들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게 바로 전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뭔가 잘 생각해봐요. without이나 but for를 봐가지고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가정법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럼 뭘 가지고 이걸 고치냐, 이걸로 고칠지 이걸로 고칠지를 뭘로 봐서 판단을 하냐? 바로 이거예요. 가정법 주절의 동사 형태. 가정법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법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금방 구별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정법 과거였으면 without이나 before는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밑에는 또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했던 거 복습이에요. if를 생략해도 된댔죠? 생략하면 의문문 어순이라고 그랬죠? what it not for.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 고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건 이렇게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여기도요. if 생략해도 된댔죠? 근데 요게 조동사잖아. 자리 바꾸면 되지.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봐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문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유도부사 돼요. 유도부사 돼요. 바로 뒤에 비동사가 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 부분이 약한 분들은 빨리 지금 이거부터요. 대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순간 대어는 유도부사다. 그리고 뜻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다. 이걸 외워둬요. 그래서 지금 there is 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주어인 거예요. 그럼 이때 비동사는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ook 이러면 한 권의 책이 있다. 한 권의 책이 있다. 이렇게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책이 없다 이러려면 there is 구문 같은 경우는 부정문으로 만들 때 not을 써도 되지만 명사가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부정어 no를 주로 써요. 그리고 no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 앞자리에 쓸 때는 주로 no를 써. 그러면 책이 없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 if를 붙여봐. 그러면 책이 없다면 이렇게 되죠? 여기 북자리에 이제 빈칸을 둬봐.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 여기 봐요. 없다면이라는 뜻 바로 나왔죠? 바로 이 표현이 이거랑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만 하면 돼.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럼 여기 is를 쓰면 안 되지. were로 바꾸면 되죠? 이게 동의어예요. 가정법 과거라면 if it were not for의 동의어는 if, there, 유도부사 there, were, no, 그리고 명사. 그래서 쫙 이렇게 동의어.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there were no 하고 명사. 그러면 또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쳐봐. 그러면 were만 had been으로 고쳐버리면 이렇게. if, there, had, been, no. no는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 온댔잖아요. 그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는 끝난 거예요. 자, 이제는 부사와 부사구인데 부사구가 좀 단순하니까 부사구를 먼저 해요. 부사구는 수거 하나만 외우면 돼. 부사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꼭 하고 가야 될 것은 그냥 이거 하나예요. in one's place. 여기 one's는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여기다 소유격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in one's place. 이거 수거 외우면 돼요. 뭐뭇의 입장이라면, 뭐뭇의 처지라면 이렇게 수거 외우듯이 하나만 외워두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in one's place.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것의 동의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거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여기서 이제 막 부담스럽게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여기는 이제 또 신경을 써서 들어요. 먼저 앞문장에는 평범한 직설법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해서 이제 직설법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 단어. otherwise.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접속사인 것처럼 접속사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문법 명칭으로는 부사니까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책에서는 접속사 역할도 겸한다 해서 접속 부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명칭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만 알면 돼요. 어떤 직설법 문장이 와요. 그리고 otherwise가 왔어. 근데 이 otherwise가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말을 요 한 단어로 반대로 가정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이프절 대용어구예요. 한 단어가. 나는 일찍 일어났다. 만약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걸 간단하게 otherwise. 만약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주절이 쫙 오겠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아까까지 했던 거 계속 다시 또 나와요. 만약에 앞문장이 직설법 현재였다고 해요. 나는 출발한다 또는 출발했다. 어떤 현재형 문장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을 반대로 가정했죠. 현재잖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잖아. 그 중에 if절을 이걸로 대신했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주절. 가정법 과거에 주절이 와야지.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오되 이걸로 if절을 대신했으니까 여기는 주절이 오겠지. 그래서 이제 복습 겸 쓰세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 주어 다음에 아까 첫 시간에 한 거, 가정법 맨 첫 시간에 한 거.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봐요. 만약에 여기가 직설법 과거가 왔었다. 과거 사실이 왔어. 근데 이걸로 반대로 가정을 했어. 그럼 이게 바로 if절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주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직설법 과거가 왔으면 여기 주절에는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겠지. 이렇게. 주절에는. 그러면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이 뭐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는 have, pp.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부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뭐 한다, 뭐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랬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바로 주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문 보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여기 otherwise의 동의어 외우면 돼요. 하나가 or와 또 하나가 or와 else.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한 전치사, 특수한 부사의 일부가 if절을 대신할 수 있다 해서 or else, or otherwise 여기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에서 with와 without과 before 해서 배웠고 여기서 이제 설명 하나만 더 들어요. without과 before는 없다면 해서 쭉 설명이 나왔는데 with는 뭐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건 외우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풀잖아요. 그럼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뭐 어떤 단어를 썼냐 보고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있다면인데 좀 더 정확하게 가면 가지고 있다면 그랬죠.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 have 아니에요. have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have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이렇게만 적어놓고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if절 대용어구에서 방금 전치사, 부사, 부사구 끝냈고 우리 전 시간에 부정사, 분사구문 끝냈고 마지막에 이제 주어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자, 그게 이제 가정법의 끝이에요. 문장을 여기를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A true friend would not say such a thing. 다시 would not do such a th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문장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문장의 동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일 거 아니에요. 봤더니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가 나온 순간 뭘 찾아야 되냐면 if절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과정을 쭉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if절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 if가 생략이 됐는지, if에 동의어가 있는지. 근데 찾아봐도 없어. 그럼 이것도 아니고 부정사가 있는지,
분사구문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문장 속에. 근데 부정사, 분사구문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방금 배운 전사, 부사, 부사구, 뭐 without, with 또는 otherwise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if절도 없고 if절 대용어고 if의 변형 봤더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어가 if절을 대신한 거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if절 대신 주어를 쓴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판단을 했다 하고, 그러면 원래는 주어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느는 이가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해석 방법인데 방금처럼 가정법의 주절의 형태가 나왔는데 if절의 어떤 변형이 전혀 안 보이면 마지막으로 주어가 if절을 대신한 거다 라고까지 이제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주어는 이러지 말고 주어가 if절을 대신한다라는 게 확실해졌으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어라면 이렇게. 주어였다면. 이게 바로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영어 문장에서 주어를 느느니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걸 앞으로 계속 조금씩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배운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봐라 이러면 돼요.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결론이 뭐냐? 진정한 친구가 아니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책에 보면 이거 관련된 예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하면 돼요. 연습을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 한번 이것의 좀 근본적인 문장을 한번 보라고요. 근본적인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이런 류의 문장이었어. 그러면 이런 류의 문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런 걸 또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장을 써줄 테니까 봐요. 원래는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면 친구, 그러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성을 모르면 일단 남성으로 해요. 그래서 if, he, 가정법 과거죠. were, a true friend. 원래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주절, he would not do such a thing. 이렇게. 그러면 if절에 were 나왔죠? 주절을 보니까 would do 나왔잖아. 이제는 이 형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해 보일 거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구나 나오잖아. 해석이요. 만약 그가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가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쓰냐? 이제 이 의문을 가질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래 문장을 잘 보면 그가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 요게 속뜻이다라는 거 알고요. 여기 he가 누구냐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he가 또 나왔잖아. 무슨 말이냐면 문장 하나에 같은 사람이 3번이나 나왔어. 3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 문장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 문장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문장이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잡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말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3번이나 똑같은 사람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단어 반복 안 시키고.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 문장보다는 이런 류의 문장이 더 실제 우리가 보는 문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걸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느꼈다면 아, 원래는 이런 건데 결론은 이렇게 쓰겠구나 해서 이걸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진정한 친구였다면 간단해. 진정한 친구는 이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고 연습만 좀 하면 되는데, 그 교재 예문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문들을 다 써놨는데, 이제 일부러 좀 반복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더라도 좀 하나하나 해보고, 하다가 약간 어려운 문장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뒤쪽에 안 배운 단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체크를 해뒀다가 일단 그냥 진도를 쭉쭉 나가요. 다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예전에 1장부터 얘기했지만 각 단원에 나오는 암기사항을 외우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안 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이 확보가 된 상태라면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면 외우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영어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외우는 건 좀 뒷전으로 밀어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첫 번째 진도를 쭉 다 돌린 다음에 그러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1단원부터 20단원까지 어떤 문법은 이렇게 이거고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진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는 전혀 안 배운 상황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문장도 이제는 전체적인 걸 봤으니까 전체적인 윤곽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는 두 번째 예문을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문장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문장을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시를 잘 해두고 다음에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만 잘 해두고 넘어가고 그리고 암기사항도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만 가볍게 암기한다. 대표적인 것만 암기한다.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이것도요. 사실은 쉽게 외울 수도 있지만 부담이 돼. 그럼 이것만 외워 그냥. if, it, wanna, for. 이건 그냥 외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막 고생을 하지 말고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고 대신 이건 외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다 보면 공부하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면 되고. 저 교재 하나만 확인해요. 41페이지. 아래를 보면 5번의 가정법의 변형 해서 1번 보세요. 접속사 if의 대용어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암기사항이란 말이에요. 쭉 보세요. suppose that, supposing that,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on condition that. 동의어가 if, 만약 뭐뭐라면. 형태는 낯설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접속사 동의어 외우는 것 뿐이니까. 다음 줄 in case that 여기 case에는 더를 안 붙여요. 근데 옆에 in the event that 여기 event에는 더를 붙였어요. 그리고 뜻이 두 개.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첫 번째 뜻을 잘 외워요. 뭐뭐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unless는 if not 부정의 뜻이 포함된 접속사. so long as far as 동의어예요. 이건 세 단어 두 단어 합쳐서 접속사예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 또 마지막 줄 granted that, granting that. that은 각각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접속사랑 동의어기 때문에 이것들 뒤에는 다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와야 되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제목 1번에다가 써놓으세요. 접속사 if 대용어구라고 나왔는데 이것들 다 부사절 접속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사절 접속사에서 그대로 또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granted that, granting that은 양보의 뜻, 도우,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으로 가정법은 마무리를 했어요. 이 중에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첫 시간에 맨 처음에 20분, 30분 설명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문법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대신 아는 거 모르는 것만 확실하게 구별해두면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여러분들 실력이 달라질 테니까 요 문법 연습 문제를 활용해서 실력 확실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들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는 5장의 수동태 이제 거기서부터 하기로 해요. 기초 부분이 어떤 게 약하다 아까 말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 꼭 보완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수동태 공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